가봅시다. 강제성을 안 두니까 확 죽는구나 이거.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9강서부터 진행합니다. 월수금반도 9강부터 딱 들을 차리죠? 타이밍 맞죠? 유진이 책 없어? 아, 복사해왔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9강의 관계사의 생략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를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경우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절대로 생략을 못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 생략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을 땐 절대로 생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뒤에 있을 때에도 콤마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시 생략이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만 아니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죠.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 혼자 생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랑 같이 뒤에 있는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가 생략이 되면서 문장에서 쓰였을 때 얘네가 생략됐구나 이걸 우리가 잡아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라면 얘는 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 형태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이 자리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가 나오고 나서 명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뒤에 pp나 명사 뒤에 ing의 형태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직접 한번 가볼게요. 자, you must cite the author라고 얘기를 했죠. 자, cite라고 하면 언급하다라는 뜻이고요. 당신은 언급해야만 합니다. the author, 저자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whom you are quoting, quote는 인용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당신이 인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 whom이 없더라도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얘네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언급해야만 합니다. 저자를 당신이 인용하고 있는. 그러면서 whether you are directly quoting the author or paraphrasing the quote라고 얘기했죠. 이때의 whether는 뭐뭐이든 아니든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부사절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때 whether절은 문장에서 지워져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whether you are directly 당신이 직접적으로 quoting the author 그 저자의 글을 인용하든 혹은 paraphrase라고 하면 바꿔서 표현하다라는 표현이었죠. 혹은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든 the quote의 그 인용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든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당신은 언급해야만 합니다. 저자를 당신이 인용하는 whether you are directly quoting 당신이 직접적으로 그 저자를 인용하든 혹은 그 인용을 바꿔서 표현하는 됐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79번 문장까지 해볼게요. 자, the time이라고 하면서 you should repair the roof라고 얘기했죠. the time, 시간이래요. you should repair the roof. 당신이 지붕을 수리해야만 하는 시간은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생략이 된 거죠.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the time이니까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와 선행사는 네 가지 경우에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지울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우리는 대표 선행사라고 했고요. 그중 대표 선행사 the time이 나오면서 관계부사 when이 지워진 거예요. 당연히 이 자리에 the time을 지워버리고 그냥 when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선행사 the time이 지워지면서 when을 쓰면 얘가 명사의 의미를 흡수해서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알았어요. 그래서 the time you should repair the roof 당신이 지붕을 수리해야만 하는 그 시간은 is when 이번에는 when 앞에 the time을 지워놓은 거죠.
시간입니다. 근데 뭐 하는 시간?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he sun is shining. 햇볕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 시간은 햇빛이 빛나는 시간이다. 여기서의 왜는 의미상으로 접속사처럼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 해가 비추는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맥락상 문제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해석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서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예요. 자,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얘 자체의 해석이 없습니다. 일단 문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건드리자면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 whom이나 which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 whom, which 뒤에는 무조건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 what을 쓰게 되면 이 뒤에는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전치사 whom, which 뒤에는 완전 문장, 전치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전치사 whom이나 which를 쓰게 될 경우에 얘네는 만약 얘네 앞에 콤마가 없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얘네 자체의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해석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뭐처럼 해석해주면 되고요. 형용사처럼 해석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콤마를 찍고 전치사 플러스 whom을 쓰거나 콤마를 찍고 전치사 which를 쓰게 되면 얘네는 해석할 때 whom이 나올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 전치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요. which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것 전치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죠. 당연히 이때 전치사는 전치사의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with whom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for whom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거 좀 써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in science라고 하면서 과학에서 the credi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credit은 여기서는 공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우리 credit은 공로라는 뜻도 있지만 신용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the credit goes to the man. 이 공로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who convinces, 우리 convince는 뜻 주의하셔야 돼요. 납득하다가 아니라 납득시키다. 그리고 확신하다가 아니라 확신시키다죠. 그래서 공로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who convinces 납득시키는 the world 세상을 이렇게 연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the man 사람이 아니라 to whom 전치사 관계되면서 쫄지 마시고 앞에 콤마 없죠? 그럼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The idea 그 아이디어가 맨 처음 떠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콤마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은 콤마 뒤에서는 아예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요. 오케이, 얘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가서 284번 문장이요. 자, 선행사와 관계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죠. 당연히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선행사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if technology is created, 만약 첨단 기술이 창조되어진다면 is created로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대절 쓰면서 불완전한 문장이 붙어있죠. 그럼 당연히 이 관계대명사 대절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echnology가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명사류로 쓰이는 애들 우리 쌍에다 정리한 거죠. 영어에서 가주어를 못 쓰는 세 가지가 누구였고요? 가주어, 진주어를 못 쓰는 세 가지 명사류가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이 세 개는 아무리 길어도 가주어, 진주어를 죽어도 못 쓴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뒤에 붙어 있을 때 명사를 수식하면서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게 되면 명사 뒤에 달라붙는 형용사절로 인해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긴 주어는 싫어하고요. 하지만 얘를 가주어 이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사는 가주어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형용사절을 언제든지 어디로 보낼 수 있다?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였고요?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이었었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면서 관계 대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은 문장 제일 끝에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만약 첨단 기술이 창조되어진다면 that uses less energy,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 자리에 대십니까? 와십니까를 물어봤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어법이라고 했죠. 이 자리에 대십니까? 와십니까를 물어보면 당연히 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무조건 뭘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영어에서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로 쓰인다고 했죠? 그럼 이 what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중 하나를 꼭 해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 중 하나를 꼭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technology is created라는 형태로 수동태 문장으로 완전한 상태잖아요. 명사절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what은 안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대시되는 이유는 이 대절이 원래는 테크놀로지 뒤에 붙어 있었던 애인데 주어가 명사라 긴 형용사절을 뒤로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아마 해석상으로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석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 첨단 기술이 창조된다면 that uses less energy,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면서 that should have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콤마 찍고 대신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that should have the same basic effects. 그것은 should have 가질 겁니다. the same basic effect. 똑같은 기본적 영향을 가질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as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as 뭐뭐로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as고요. 그러면서 increasing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the total amount 전체적인 amount는 양, 전체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뭐에? of energy available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전체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만약 첨단 기술이 창조되어진다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것은 가지게 될 겁니다. 똑같은 기본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전체 양을 이용 가능한 에너지에. 됐습니까? 이렇게 직독직해 연습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밑에 부분은 쭉쭉 넘어가고요. 자, 그럼 288번 문장 가볼게요. 자, 복잡한 관계대명사절이란 선행사를 하나로 쓰면서 여러 개의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또는 여러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다른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들을 말해요. 자, 먼저 앞에 부분에는 자, second hand smoke라고 얘기했죠. 우리 second hand라고 하면 간접적인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second hand smoke의 간접 흡연은 is the smoke 연기입니다. 그러면서 inhale이라고 얘기를 했죠. inhale이라고 하면 들이마시다 라는 뜻이었고요. 뭐뭐를 들이마시다가 말이 되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 inhaled는 pp로 앞에 있는 smoke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들이마셔지는 연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who are not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이때 themselves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들 스스로가 not smoking,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러나 who are near others, 다른 사람 근처에 있는. who are smoking, 담배를 피는 다른 사람들 근처에 있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but을 쓰면서 이때 who는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people을 수식하면서 선행사 people을 관계대명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묶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but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but이 없이 people who are not themselves smoking, who are near others who are smoking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두 번 이상 반복될 경우에 연결 등위 접속사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문장은 간접 흡연은 is the smoke, 연기입니다. inhaled, 들이마셔지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who are not themselves smoking, 그들 스스로가 담배를 피지 않는 but, 그러나 who are near others, 다른 사람들 근처에 있는 담배를 피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직독직해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292번 문장으로 걸어가 볼게요. 속도 괜찮죠? 오케이. 자, we vote for 라고 얘기를 했죠? 자, vote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 투표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우리는 vote for the person, 사람을 위해 투표합니다. Who we think expresses our interest best 라고 얘기를 했죠?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썼고 앞에 선행사가 person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person who를 보자마자 얘 관계대명사구나. 이게 딱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we think 쓰면서 expresses라는 두 번째 동사 나오고 있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동이나 주동이 나오면 이때 주어 동사는 뭐가 된 거다? 삽입이 된 거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주어 동사 중에 이 동사가 빌 게이츠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면 100% 삽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빌 게이츠가 생각나게 하는 동사니까 삽입이 확실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계대명사절 속의 삽입은 항상 주어가 동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expresses 표현하는 our interest best 우리의 이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렇게 하면 해서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독해력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 얘네가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죠. 앞에 부분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뒤쪽에 쭉 붙여주는 겁니다. 자, a person eats라고 하면서 사람은 먹습니다. around 60,000 pounds, 대략 6만 파운드의 가치를 뭐에? of food, 음식의 6만 파운드의 가치를 먹습니다. during his life, 이 사람의 평생 동안에. 자, 콤마를 찍고 위치가 나왔죠? 자,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보이네요. 콤마 위치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럼 이때 콤마 위치는 무조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조금 센스가 있다면 앞쪽 선행사나 뒤에 동사를 보면서 그것은을 할지 그것들을로 할지 이 부분을 살짝 바꿔주시면 되고요. 콤마 찍고 위치 썼는데 이 뒷부분에 주어 동사가 보인다면 이때 위치는 그리고 그것을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위치 자리에 who가 들어가면 그것을 그 사람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콤마 찍고 위치인데 동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is the equivalent라고 하면 동등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동등한 것입니다. 뭐에 대하여? of 6 elephants, 6마리의 코끼리에 대하여 동등한 것입니다. 즉 사람 한 명이 평생 동안에 6만 파운드 가치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그 6만 파운드라는 그 가치는 6마리의 코끼리와 동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 6마리 분을 먹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직동으로 다시 한번. 사람은 먹습니다. 대략 6만 파운드 가치의 음식을 평생 동안에. 그리고 그것은 동등한 것입니다. 6마리의 코끼리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뭔지를 찾아서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나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해석법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직독직계가 쭉쭉 됩니다. 자, 297번은요. 자, life is a series of라고 하면 1년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life, 삶은 is a series of experience, 1년의 경험입니다.
자, each one of which라고 얘기했죠. 자, 얘는 콤마 찍고 each one of which를 썼네요. 그럼 여기에 위치를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때 쓰이는 위치는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each one of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이 자리에 most of라던가 many of라던가 이런 표현이랑도 같이 많이 쓰여요. 그럼 이 경우 그리고 그것 대부분은 그리고 그것의 대다수는 이런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makes up, make up이라고 하면 만들다, 아니 make를 써서 만들다, 만들어줍니다. us, 우리를 bigger, 더욱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sometimes, 때때로 it is hard to realize this,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자, life is a series of experience, 삶은 일련의 경험입니다. each one of which,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makes,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더 크게. 비록 때때로 it is hard,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기서 이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쪽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10강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속도면 오늘 보강하면 금요일하고 일요일에 수업 1시간씩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좋다. 오케이, 다음 부사나 부사구로 가봅시다. 영어에서 부사나 부사구는 당연히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나 부사구는 지워지더라도 나머지 문장 구성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부사나 부사구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I live, 나는 산다 이렇게 끝나면 불완전하죠. 나는 인서울, 서울에 산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부사구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자, 직접 보면서 가봅시다. 자, if the climate, 만약 기후가 continues to warm, 계속해서 따뜻해진다면 at the current rate, 현재의 속도로, 여기서의 rate는 속도가 되겠고요. 우리 영어에서 속도나 높이나 가격을 나타낼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수반하죠. 그래서 현재의 속도로 하면서 polar bears, 이 북극곰들은 could disappear,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completely, 완전히. in the next 100 years, 다음 100년에. 당연히 completely가 앞에 disappear를 수식하면서 완전히 사라지다 라는 뜻이었죠. disappear는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완전한 일형식 자동사였고요. 수동태를 쓰는 순간 100% 틀립니다. disappear는. 오케이, 다시 한번. 만약 기후가 계속해서 따뜻해진다면 at the current rate, 현재의 속도로 북극곰들은 could disappear,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in the next 100 years, 다음 10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30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clearly,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사. 그래서 clearly, 명확하게 the amateur explorers라고 했죠. explorer라고 하면 탐험가. 그래서 아마추어 탐험가들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The danger of the jungle, 이 정글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learly라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고요. 뭐 이런 문장들은 쉽네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서 310번 문장 바로 가볼게요. 자, much to my surprise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영어에서 to 소유격 감정 명사죠. 그래서 to 소유격 감정 명사를 쓰게 되면 소유격이 이 감정을 느끼게도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much to my surprise, 내가 많이 놀라게도, 그리고 delight, 기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놀라면서 동시에 기쁜 거죠.
그러면서 my daughter, 내 딸은 has inherited라고 하면 물려받다라는 뜻이었고요. 내 딸은 물려받았습니다. 뭘? my love, 내 사랑을. 근데 뭐 하는 사랑? of reading, 독서에 대한 내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and likes, 그리고 좋아합니다. me, 내가 to read,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same book, 똑같은 책을 over and over, 반복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 없죠? 앞에 있는 much to my surprise and delight가 부사구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서 자, much to my surprise and delight, 내가 많이 놀라고 기쁘게도 내 딸은 물려받았습니다. 내 책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좋아합니다. 내가 읽어주는 것을.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고요.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자, 다음은 311번 문장. 봅니다. 유진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자, 이 자리에서는 to think라고 얘기를 하면서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죠? 그럼 얘는 부사적용법이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사적용법이면 대부분 어떻게 해줄 거다? 뒤쪽에 콤마로 잘라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원래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쓰이면서 부사적 용법일 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와 뭐뭐 하려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뭐 하려면이라는 해석도 위해서가 전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지 말고 문장 맨 앞에 쓰인 to 부정사가 주어가 아니면 싹 다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we must be able to, 우리는 뭐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look afresh at 이라고 얘기를 했죠. afresh라고 하면 새롭게 라는 뜻의 부사였고요.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뭐를? What we normally take for granted,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것을. 우리 take for granted는 수거죠? 당연히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take 목적어, for granted 목적어를 당연히 여기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연히 여기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토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다음 13번은요. 자, so as to prevent any injuries라고 얘기했죠. 우리 so as to라고 하면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in order to라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냥 to로 바꿔도 되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so as to prevent, 막기 위하여 any injuries, 모든 부상을 at night, 밤에 막기 위하여. It i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뭐가? 대디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장 좀 이상하죠? That your kids be visible 이라는 형태로 B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자, 우리 영어에서 형용사들 중에 뭐가 있냐면 주관적 판단의 형용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형용사 자체가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necessary라던가 또는 important라던가 또는 vital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애들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형태로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고 대절을 쓰게 되면 이 대절은 당위성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때 should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던 주요 명제충과는 달라요. 우리 주요 명제충은 should를 쓰려면 대절에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주관적 판단의 형용사는 이 당위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런 게 있다 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역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that your kids, 당신의 아이가 be visible, 눈에 띄게 되는 것이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be visible을 써서 보여지게 되다. 주관적 판단에서 감정을 포함하지 않죠. 감정은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고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사소하다, 쓸모없다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314번으로 가서요. 자, students were no doubt라고 얘기했죠. 학생들은 우리 no doubt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naturally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애죠. 당연하게 라는 뜻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라는 뜻이 되고요. 자, 학생들은 당연히 relieved를 안도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 were를 쓰면서 relieved로 안도하는 이라는 감정 형용사가 나온 거네요. 영어에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고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얘는 앞에 있는 감정에 뭐를 나타낸다? 원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동사, 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또는 감정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뭘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절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감정 뒤에 대절을 쓰게 되면 이 대절도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주어가 동사에서. 그리고 우리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 I'm sorry that I love you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은 당연히 안도했습니다. To hear 들어서 that I last subject 이상한데? 이게 때문에 지워준 거구나.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it was the last subject 그것이 마지막 subject 마지막 주제라는 것을 of this lecture 이 강의의 마지막 주제라는 것을 들어서 확실히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 다음 316번 문장이요. 자, I was careless라고 얘기를 했죠. careless는 부주의한 역시 사람의 성격과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I'm careless 나는 부주의했습니다. 근데 왜 to allow him 그가 to see 보도록 허락해서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앞에 부분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서 to 부정사가 달라붙게 되면 이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주의했습니다. 왜? to allow 허락하다니 그가 to see 보도록 my plan 나의 계획을 보도록 허락하다니 내가 부주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and foolish 그리고 어리석었습니다. to think 생각하다니 he would not use it 그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다니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to 부정사는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것처럼 판단의 근거로 잡아도 되고요. 감정으로 받아서 감정의 원인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부분에 내가 느껴지는 이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성격이라 느끼는지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뒤로 가서 319번 문장이요. 자, most people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in developed countries라고 얘기했죠. 여기선 developed가 뒤에 있는 countries 수식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치사 인류의 동사 ing가 아니라 pp가 왔어요. 전혀 상관없죠. 이때 인에 걸리는 목적어는 countries니까. 그리고 명사 앞에 developed 써서 얘는 완료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럼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expected 기대되어집니다. to live 사는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to be about 80 대략 80살이 되는 것까지 살도록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영어에서 대표적인 to 부정사 결과적 용법이죠. live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써서 살아서 결국 뭐뭐하다. 살아서 결국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었었고요. 또는 wake up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었죠. wake up to 부정사를 쓰면 일어나 보니 결국 뭐뭐하다. 그리고 grow up to 부정사가 있었죠. grow up to 부정사를 써서 자라서 결국 뭐뭐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세 가지예요. live to 부정사 또는 live up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wake up to 부정사, grow up to 부정사 전부 앞에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o live 살아서 결국 대략 80세가 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And life expectancy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are rising every year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진국에 있는 are expected 기대되어집니다. to live 살아서 결국 대략 80이 되는 것이 그리고 평균 수명은 매년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 밑에 부분은 322번. 자, in the animated film이라고 하면서 animated 생동감이 넣어진 영화라고 해서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화 영화 라따뚜레라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나라로 라따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만화 영화 라따뚜이에서 레미 is a young lad. 레미는 어린 쥐입니다. 그러면서 from the French countryside 프랑스의 countryside 시골로부터의 어린 쥐입니다. 그러면서 who arrives 의인어가 들어간 거죠. 이 때문에 young lad을 가리키는 거고요. who arrives 도착한 in Paris 파리에 콤마 찍고 only to 부정사를 쓰고 있죠. 이 only to 부정사는 중요해요. only to 부정사가 콤마 뒤에 사용이 되면 일단 only to 부정사는 해석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오직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오직 동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콤마 뒤에 쓰여서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콤마 뒤에 onl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앞에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나 결국 뭐뭐하다. 그리고 이때 결국 뭐뭐하다는 대부분 결과가 어떤 결과? 부정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who arrives in Paris 파리에 도착한 그러면서 이 어린 쥐는 find out 발견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레미는 어린 쥐입니다. 여기 프랑스의 시골로부터의 파리에 도착했으나 결국 발견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도착했으나 결국 발견한 뭐를 his cooking idol 그의 요리 우상이 is dead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only to 부정사는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24번 문장에서 자, 이제 이런 문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자, to hear him talk about our childhood라는 표현을 썼죠. 콤마로 잘렸고 to hear에 걸리는 동사가 없네요. 그럼 이게 to 부정사는 선생님이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럼 to hear him talk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about our childhood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You would think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He was my brother 그가 나의 남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되죠. 위해서라고 해석했더니 얘는 앞뒤 해석이 확실히 어긋나죠. 그럼 이 경우 to 부정사는 뭐라고 해석을 돌려? 조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to hear him talk about our childhood 그가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그가 내 남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조건으로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가 하나씩 나오긴 합니다. 근데 개수로 따지면 빈도율은 100개 중에 한 번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 100개 중에 한 개 때문에 투부정사를 계속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싹 다 위에서로 해석을 하세요. 뒤에 동사가 없으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325번 문장이요. 자, e-publishing companies라고 있죠? e-publishing이라고 하면 전자책을 출판하다. 그래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회사들은 say 말합니다. e-books 이 전자책들이 more convenient 더욱더 편리하다고 뭐 하기에 to use 사용하기에 더욱더 편리하다고
than 뭐보다 페이퍼북스 종이책들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to use가 앞에 있는 convenient를 수식하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주의할 점은 이때 use는 사용하다라는 타동사죠. 그럼 use 뒤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use에 걸리는 목적어를 쓰려고 봤더니 이 목적어와 to use에 걸리는 주어가 똑같죠? 그럼 이 경우 to 부정사의 목적어는 죽었다 깨어났다.